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새벽 4시 45분입니다. 환율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환율은 이제 1480원에서 1466원까지 약간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환율이 계속 비싸다, 우리가 뭐 환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작년 여름쯤에는. 그런데 실제로 좀 졌었다가 그죠? 요때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에 계속 달러에 대한 투자금이 계속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가 좀 단세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약세는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지정 정책도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달러를 찾아서 미국 증시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어젠가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께서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 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린란드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국채 매도와 이제 금을 또 그죠? 순간적으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달러가 조금은 이제 진정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음, 자, 엔화 환율은 또 역시나 좀 다시 좀 더 빠졌네요. 그죠?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취하게 되면서 아마 여름쯤에 더 큰 변곡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여름쯤에.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강력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음. 어찌됐건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계속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대는 천천히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계속 몰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일입니다. 오일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약간에 대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기름값은 꽤나 좀 진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음, 테슬라. 됐고 S&P입니다. S&P는 이제 언제였죠? 6,80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이 정도까지. 실제로 여기서 반등을 좀 크게 주고 있네요. 네. 음, 단기 오름 소리가 좀 들립니다. 네. 음, 네, 네. 6,800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6,900까지 다시 반등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음, 네. 비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도 뭐 저소한 반등, 뭐 저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네. 뭐가 올랐을까? 그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5천이 다시 다 왔다 그죠? 5천이 다 완 상태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고평가 일시적으로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에 대한 경쟁력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뭐 많이 모였던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든 뭐 한 번은 다시 돌겠죠. 뭐 터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됐겠지만 어쨌든 다시 돌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이 상승도 어, 임펄스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뭐 이때까지 저평가되었었던 그죠? 2,400 코스피 때 참 저평가되었던 우리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뿌듯하기는 하네요. 하지만 뭐 실제로 달러의 환율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또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일단 추세를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요구가 4,000을 기준으로 한 4,200을 기준으로 눌림목을 챙겨서 진입각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관점을 두시는 분들은 이제 홍콩 항쟁 지수도 긍정적일 수 있죠. 항쟁 지수도 많이 상승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쿠팡 한번 볼까요? 쿠팡은 완전히 부러졌죠. 그죠? 완전히 부러졌지만 이 아래에서는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보실 수 있는 건 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많이 올랐다가 또 가만히 들고 있으면 결국은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있네.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역시 이번에 어 여기 구간이었죠. 88,000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9만 채 사지 않겠다. 그냥 88,000 정도에서 반등에 대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크게 봤을 때요. 크게 봤을 때 요게 부분이 이제 1대1에 대한 준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대1에 준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78.6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에서 반등이 좀 등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반등은 임펄스 웨이브처럼 강력한 상승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최대 목표치는 약 10만 불 근처 이렇게 채널 강한 형성이 되죠. 그죠? 이렇게 10만 불 근처까지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진입각을 노려보실 수도 있겠지만 노려본다면 일단 요 저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로스컷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요 부분이 좀 변동이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만 불보다는 아마 이제 92,000에서 94,000 사이가 좀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목표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과거를 더듬어 보면 과거에 82,000에 대한 언급, 84,000에 대한 언급 드리고 반등이 나왔고 실제로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었고 여기서는 이제 94,000, 92,000 정도가 왔지만 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88,000불 정도, 86,000, 88,000 요 사이에 한번 보고 경국적으로 여 밑에를 조금 오픈시켜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인맥상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빠질 거라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빠질지 오를지는 언젠가는 빠질 거죠.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온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매매해 나가셔야죠. 그 전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가서 리뉴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목표가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점쟁이처럼 그냥 얼마까지 갈 거야. 뭐 예전에 이제 신혜준님이신가 그분이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노래 부를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했잖아요. 1억 왔잖아요. 근데 막 중간에 뭐 500만 떨어질 때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 사람 악플 날리고 뭐 도망가서 뭐 차에서 방송하고 그러더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코스피도 올랐고 삼성전자 13만 원으로 도달했고 그죠? 그렇게 갔더라도 중간에 그 흔들렸을 때 물론 또 몇 년 전으로 가게 되면 현대자동차 막 10만 원 밑에 떨어졌을 때 막 정말 욕 많이 먹고 악플 달리고 날 저도 막 진짜 문자로도 막 연락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 사세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대차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과론적인 1, 2차원이 아니라 차트 매매는 섬세하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바라보실 분들은 뭐 지금은 사셔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단기 트레이딩, 중단기 트레이딩이라도 하든지 그런 분들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여기는 맞아요. 여전히 맞는 부분이고 일단 그 전에 이제 요 반등이 나와서 뭐 완전 리버셜을 만들어 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승 여력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부분은 이걸 보고 또 전략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좋아요. 네, 뭐 이 정도 해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한 방에 보지 말고 그만 한 2,000 포인트 정도, 2,000에서 그만 한 4,000달러 요 사이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선 손절가는 87,1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도미넌스도 지금 살짝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작은 또 긍정적인 흐름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 가지고 또 뭐 무조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즉시 쪽으로 넘어가셔서 안전한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작은 반등 정도는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덜어 먹고 빠져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은 가볍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쵸? 또 가슴 아픈 종목 또 보고 가야지. 옳다. 가슴 아파요. 정말로. 못 찾겠어요. 유감입니다. 유감스럽죠. 그 이상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드릴 수도 없는 물으시고. 그쵸. 투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하시는 건데, 그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단 우리 과거의 솔라나처럼 그럼 이어져 나갈지 우리가 또 주고 보자. 여기도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왔던 것도 보이죠, 그죠? 이렇게 먼저 줄 수도 있으니까 그 희망을 잃지는 말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일단은 뭐 그게 뭐 가능성 없으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희망을 잃지는 마시고요. 그래요. 뭐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고 살짝 이렇게 빠졌다가 요 모습 나오면 진입각을 볼 수 있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진행됐다가 요런 식요 정도 나오면 그때 진입각을 보든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네.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환율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그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관세적인 협상적인 부분이 가장 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거에 따라서 약간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반등의 목표치는 이제 뭐 엄청난 상승보다는 뭐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는 게 일단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그죠? 그렇게 바라보고 나서 다시 눌림목을 노리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변화는 참 선물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괴로운 무빙일 수도 있겠다. 그죠?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 계시던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뭐 이게 여기 공간 리딩을 하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의논하고 같이 연구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이런 시장을 아마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드리는 공간이죠.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